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2부는 초대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긴 얘기를 좀 해보죠. 백년대계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어린 유치원 자녀부터 대학생을 둔 부모까지 모두가 관심사인데요.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모시고 서울의 교육, 우리의 백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취임하신 지 한 20여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 전에부터 이제 인수위 사무실도 꾸리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취임하시고 한 20일, 3주 정도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정신없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게 교원 연수라든지 수석교사 연수라는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얼굴을 보고 또 축사하거나 약간의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업무가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 파악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루셔야 할 가치도 물론 많고 중요하지만 일단은 또 교육감으로서 가셔야 될 자리, 만나줘야 될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옆에서 좀 보니까 흰머리가 좀 더 흰머리가 새셨습니다. 좀 더 제가 좀 젊게 보입니다. 흰머리 생기실 일이 많은지 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이제 애써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교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혁신 미래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혁신과 미래 교육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혁신 교육이라는 건 많이 그래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혁신 학교에 대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혁신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꽤 많았고요. 또 혁신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많은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혁신 미래교육은 아무래도 김상곤 교육감이나 그 이전 진보교육감 시대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학교 혁신, 교육 혁신의 노력들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질적으로 심화시키고 또 미래지향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혁신 미래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키워내는 그런 새로운 교육 실험이다. 그리고 그 모델은 혁신학교에서 좀 이루어진 것들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험 정신이 깃든 혁신학교, 혁신교육. 제가 얼마 전 책에서 보니까 그 마케팅이나 경영에서도요, 소위 혁신을 이루는 이노베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의 2.5%밖에 안 됩니다. 그 뒤를 우리가 소위 얼리 어댑터라는 분들이 쫓아오고, 그럼 15%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업 혁신이란 말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감 임기가 한 4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지 행정이든지 간에 약간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이렇게 큰 쇄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학교 시스템도 부단히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걸 일종의 교육 선진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변화해버리고 감수성이나 소망하는 것도 달라진 학생들이 있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옛날 시스템, 낡은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논음을 보면 공부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엎드려 자는 걸로 나타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 갭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조금 새로운 감수성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갭을 좀 예. 간격을 좀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교육감 그 입후보 하셔서 뭐 정책 토론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편안한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교육이란 분야가 이제 안정이나 이제 보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걸 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서울시장보다도 구청장보다도 어려운 게 교육감일지 모르겠습니다. 4년 끝나고 잘했다 하고 참 칭찬받기 어려운 그 맞습니다. 자리인데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이 위기라고 인식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만은 우리 이쪽에 낡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일종의 선진화를 할 것인가 하는 네.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약간 어려운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60, 70년대 우리가 말하자면 서양에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네. 앞선 지식과 교육과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일종의 추격 산업화를 했습니다. 네. 따라잡는 것, 따라잡기 노력을 했고 네. 그거의 일부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추격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잡기식 교육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선 교육, 지식, 제도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학교는 어떻게 운영돼야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뭘 배우고 암기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종의 따라잡기식 교육,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서 하나라도 더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빨리 서양다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10대 혹은 15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면적인 창의 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구호가 있습니다만은 질문이 있는 교실. 네. 자, 지식 암기형 교실에서 엉뚱한 질문하면 바로 야단이 쏟아지는 혹은 이런 교실. 끝나고 물어봐. 예, 이렇게 끝나고 얘기하죠.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우리는 지식이나 진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무조건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잠을 안 자고 쉬지 않고 무조건 따라잡는 겁니다. 네. 암기하는 겁니다. 사당 오락이죠.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쉬어야 창의성이 나온다. 놀아야 창의성이 나온다. 네. 저는 약간 아. 역설적이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싶어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 안 시키고 뭐 하냐? 학교에서 놀아? 이렇게 이제 인식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이게 편안한 자이니까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인간상 이게 뭐냐?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3분의 1은 기존에 우리 교육이 힘쓰던 국영수 중심의 정규 교육. 3분의 1 저는 예술, 문예,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3분의 1은 스포츠, 체육. 어떻게 보면 지예체 이렇게 생각을 네.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인적 인간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불균형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좀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교육이 이런 다면적인 창의적,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입시, 교육 과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혁신과 교육의 선진화, 우리 교육의 시스템의 변화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다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속도를 조금 이제 맞춰가실 생각은 그게 좀 솔직히 제가 이제 취임 네. 아니죠 당선 일성으로 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도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60%가 지지를 않으신 거, 더 많은 분이 저를 네. 지지 않으셨는데, 대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교육이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보수적이라고 할 때는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라. 이런 혼란을 주지 말아라. 네. 좀 안정적으로 해라. 이제 그런 주문으로 그런 생각을 걸 합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안정이나 혼란을 줄이면서 네. 그러나 또 부단히 혁신과 개혁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는 지금까지는 좀 달리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사실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지지하지 않았지만 교육에 관심 있고 또 교육을 함께 할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구체적인 얘기도 조금 해야 됩니다. 그 교육감님의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일차적인 또 지금 있는 시스템이 바로 혁신학교인데요. 혁신학교를 위해서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늘리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면 네. 뭐 예산 같은 것도 지금 미리 짜여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예.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저희로서 보면 좀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의 선도적인 실험이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학교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거냐. 물론 이제 저희가 그냥 위로부터 예를 들면은 100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을 들면요. 네. 사실은 혁신학교는 교육청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에게 자율성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창의적인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자율성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거기에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쭉 연관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 무조건 지식을 암기해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면 이게 혁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혁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예산 지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용린 교육감께서 계실 때 옛날에는 한 1억이나 1억 5천을 지원했는데 약간 줄였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서울시 지원금 1,000만 원 빼면 한 6천만 원이 되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는 한 1억 원 내로 증액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4년 올해 하반기에 한 10개 정도 늘린다고 생각했을 때 총액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담은 뭐 1년에 교육부 예산이 한 7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고요. 만일에 뭐 내년에 100개로 확대된다. 그러면 이제 100억이 필요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예산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학교가 굳이 용어를 조금 정의한다면 실험적 교육, 창의적 교육인 그렇습니다. 것과 인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현실적인 또 기존에 있는 걸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 그 말은 이제 저희 때는 사실 뭐 다 일반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반고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를 정상화시켜야겠다. 이게 이 일반고 전성시대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시게 됩니까? 제가 사실은 가장 주된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맨 위에 특목고가 있습니다. 뭐 과학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외고입니다. 입시 명문이 되어 있는 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녔던 때보다 훨씬 더 일반고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수평적으로 말이죠.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비판적인데 이게 수직적 다양화다. 그래서 우리는 좀 수평적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반고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인근에 있는 일반고에 좀 마음 놓고 보내고 그리고 또 뭐 창의적인 교육들 또 대학 입시 교육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현실이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를 일반고에서 실현하는 어렵지 않게 실현하는 이제 그게 저희들의 꿈이죠. 일반고에 대한 지원이 함께 따라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물론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한 학교당 한 7천만 원 정도씩 183개 일반고를 지원하겠다는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이 자사고 문제가 그래서 부각되는데요.
이제 일반고, 그러니까 자사고가 좋은 학생들을 막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선생님들은 혹은 일반고 교장 선생님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특성화고 옛날에 실업계 고교라고 하는데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요. 네. 예,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네, 특성화고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면은 외고 빠져나가죠. 자사고 빠져나가죠. 특성화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류학교처럼 자꾸 예. 간주가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황폐화를 좀 막는. 근데 이제 일반고도 그 황폐화되는 원인이 단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진로 직업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이렇게 조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 네. 이런 거 받고 싶어하는 학생 굉장히 교육 많아요. 일반고에서도 교육 특성화가 좀 필요하겠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일반고에도 부적응 학생이 많습니다. 네, 부적응. 예, 부적응 예, 학생도 많기 때문에 이 부적응 학생들을 잘 돌봐서 네. 다시 이제 정상적인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네. 문예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강화하는 지원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쨌든 좀 다면적인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고를 소위 뭐 특목고 수준으로 뭐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수준을 뭐 인지 능력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예. 일반고 전성시대 프로그램이시고 아젠다이신데요. 근데 기존에 지금 이제 특목고 자사고, 특별히 자사고에 계신 분들이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나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자사고 교장협의회 분들이 회의도 기자회견도 하셔서 뭐 점잖게 일단은 좀 말씀을 하시고 반대 의사를 밝히셨지만 필요하면 뭐 법적인 조치까지 하겠다. 뭐 헌법소원을 하시겠다는 거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문제도 함께 또 풀어나가시겠죠. 이게 지금 자사고가 참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가 황폐화되는 원인이 전부 자사고 때문이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자사고가 이 외고나 특목고의 중간에 이렇게 딱 있어서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자사고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서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이제 출연한 건데요. 이 핵심 특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좀 줄어듭니다. 선생님들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한 학교당 뭐 한 20억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20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수업료 3배의 수업료를 받습니다. 학부모들이 좀 부담하시는 부담이 거죠? 커지는 거죠. 대신에 뭘 주냐면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180 단위를 이수해야 되는데 한 56단위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자유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예를 들면 미션 스쿨이다. 그러면 기독교 과목을 조금 많이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국영수 과목을 많이 해버립니다. 간다는 거죠. 입시 명문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외고에 따라가는 그 이유는 이제 말하자면 두 번째의 입시 명문으로 대체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고교 다양화 정책에도 잘못된 거다. 이런 취지에서 원래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립 목적이 맞느냐.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어쨌든 일반고 황폐화 시키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큰 영향이 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 즉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주로 입시 명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조금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좀 자사고 정책의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우리의 백년대계 교육 이야기 서울시 조희연 교육관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얘기하려면 최소한 100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20여 분밖에 안 돼서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혁신교육, 또 서울교육을 위해서 지자체, 서울시하고도 협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별로 우려들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호흡을 잘 맞추실 것 같은데 교육부하고도 보면 조금 갈등들이 늘 있으셔서 교육감이가 되시냐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 점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자사고 문제 같은 것은요. 생각보다는 갈등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돈으로 3배 수업료로 장벽이 쳐진 거에 대해서 우리 네. 사회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 평등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네. 부모의 불평등은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의 불평등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도 작년에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정책 전환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선발 과정을 일반고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원 받아서 추첨으로 해라. 우수 학생 뽑지 말아라. 선발 효과에만 기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학부모님 반발로 조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공통점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반에 하려고 했으나 못했던 걸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어떤 네. 지점이 있고요. 그런 지점이 있고 이제 다른 지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전교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점은 대화도 하고 또 뭐 또 제 나름대로 또 재량권을 가지고 하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또 교육자이시고 선거 과정에서 또 아드님들이 아버지를 응원해서 화제가 되시기도 했고 실제 교육은 교육감이 되셨는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이런 얘기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신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서울 시민들에게 또 정책 과제 중에서 임기 4년 내 이런 것들은 좀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어쨌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생활지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네. 제가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단호한 대책들을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개혁 과정에 수반되는 약간의 고통과 진통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최대한 비판도 성찰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안정을 유지하고 교육 현장의 학교의 혼란을 축소시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변화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양자를 균형을 맞추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못한 말씀은 한 번 더 시간을 또 나중에 내주십시오. 우리 서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또 있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